그녀는 이제 나와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녀 생각만 하면 너무 예뻐서 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사실 옆집 할머니와 만나고 있거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이 많은 여자와 만난다. 그녀가 얼마나 매력 넘치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나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된 남자예요. 주변에서는 남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지낼 수 있냐고 합니다. 어서 재혼하라고 하는데 글쎄요. 아직은 먼저 간 아내를 놓아줄 수 없네요. 그렇다고 여자를 아예 안 만난 것은 아니에요. 친구의 소개로 자영업을 하는 여성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격도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분명 아이 아빠인 것을 밝혔는데 자기는 아이라면 질색이라나? 정냄이 떨어지는 소리만 하길래 그 여자는 2번 만나고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손님 중에 아이 엄마들이 제 가게에 오면 간식거리를 줍니다. 특히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줄 때는 줘도 되는지 꼭 물어봐요. 어린이날에는 아이들 손님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과자, 음료수, 사탕 등을 포장해서 줬더니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며 손님이 더 몰려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딸이 2살 때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제 막 걷고 엄마, 물 아빠, 안아줘 정도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장모님을 하늘나라로 소풍 가게 만든 그 무서운 병을 이어받아 귀여운 딸을 두고 가버렸어요. 한동안 처제가 와서 집안 살림, 딸 등원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 없이 사는 방법에 익숙해져 왔어요. 딸은 다행히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은 7살인데 유치원 생활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제법 인기도 많아요.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딸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힘이 들어도 꿋꿋하게 견디고 있어요. 작년에 옆집의 할머니와 아들, 손주가 이사를 왔어요. 손주는 제 아이와 같은 나이였고 같은 유치원에 다녀서 등원시킬 때 매일 보는 사이랍니다. 옆집 남자는 아내가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 지방으로 발령이 나 매일 통근은 힘들고 사택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친할머니가 같이 살면서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 대신에 손주를 키워주고 살림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아이를 등원시키고 사업장에 나가면 되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킨 후 옆집 할머니가 얘가 어제 식혜를 했는데 맛 좀 볼래요? 하더라고요. 저는 식혜를 아주 좋아합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반가운 마음이 들어 옆집에 따라갔습니다. 이사 온 날 떡을 주며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옆집에 가본 적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문 앞에서 마주쳤을 때만 인사를 나누곤 했었죠.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더군요. 역시 여자의 손길이 닿은 집이라 우리 집보다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식혜와 쌀과자를 들고 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식혜를 같이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언제 이사 왔냐? 식구는 몇이냐? 아이가 등원할 때마다 아빠가 나오던데 아내가 바쁜 것이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아이 엄마는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주책 없이 실례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물어봤다며 내 손을 잡았어요.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딸아이 키우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자기를 찾아달라고 하더군요.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로 향했어요. 그날따라 아내가 생각나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차 본사에서 세미나를 해야 하는데 1박 2일 일정이었습니다. 딸아이를 혼자 재울 수 없어
처제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마침 그때 처제도 여행을 간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옆집 할머니에게 딸아이 하원 후 하루만 재워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렸어요. 할머니는 물론 괜찮다며 애들끼리 잘 노니까 저녁도 차려주고 씻겨주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딸과 떨어져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를 드릴 작은 선물을 샀어요. 세미나 갔던 지역에서 나는 지역 특산물을 사서 할머니께 드렸죠. 할머니는 뭐 이런 걸 다 사오냐고 하면서 이런 걸 주고받으면 서로 부담이 되니 편하게 지내자고 하셨어요. 그래도 아이를 재워주시고 챙겨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했죠. 그 이후로 옆집과의 교류는 더 활발해졌어요. 옆집 아이의 엄마는 주말에만 올라와 지냈고 그때 할머니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도 한다고 했어요. 일상은 참 단조로웠어요. 제 가게는 잘 되는 편이었고 아이도 잘 컸고요. 그러던 제 생일이 되었어요. 전날 딸이 옆집 아이에게 제 생일인 것을 말했는지 유치원 등원 시키고 나니 할머니가 집에 잠깐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따라갔더니 할머니가 잡채, 미역국, 동그랑땡 등을 차려 놓으신 것이었어요. 아침에 딸에게만 밥을 먹이고 저는 먹지 않거든요. 제 생일이라 딸에게 카드를 받기는 했지만 제 생일상을 차릴 정신도 없었고요. 할머니가 차린 고소한 음식 냄새에 넋이 나가 정신없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제 모습을 본 할머니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때 그만 서름이 폭발해서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생일에 괜히 미안하게 되었다며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고 할머니는 저를 가만히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옆집 할머니의 품이 엄마 같다기보다 한 여자로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애기 키운다고 새장가도 안 가고 얼마나 외로웠노? 서러운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어려운 거 있으면 다 털어놔도 돼. 그 말에 나는 할머니, 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외로워요. 라고 했고 할머니는 나도 남편 보낸 지 20년이 됐어. 아들이 대학 때 혼자 되고 억척스럽게 일만 했어. 외로울 틈도 없이 살았는데 요즘 들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가 뭘 원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할머니와 사랑을 나눴어요. 할머니는 연세에 비해 젊어 보이는 편이었는데 서로 은근 잘 맞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아들 생각하고 모두 거절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하루는 아들이 출장을 가는데 애들끼리 같이 자게 하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옆집 아이를 우리 집에 불러 잠을 재웠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놀다가 꿈나라로 여행을 갔고 할머니를 우리 집에 몰래 불렀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깰까봐 숨을 죽이고 이를 치렀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 틈만 나면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할머니 집, 저희 집 두 집이니 다른 이웃이 신경 쓰일 염려도 없어요. 할머니는 보면 볼수록 소녀 같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배우자 없이 사는 아픔을 잘 알기에 누구보다 말이 잘 통했어요. 우리 둘이 있을 땐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반찬을 만들 때 우리 것도 만들어서 나눠줬고 제 딸도 할머니를 잘 따랐어요. 지금도 할머니와 잘 지내고 있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옆집 할머니가 잘 챙겨주신다고 말씀드렸더니
밭에서 나는 농산물을 택배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할머니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아 감사한 마음에 하루는 할머니 고향으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나고 자란 동네 골목 어귀를 같이 거닐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사위도 고향에 데려다 준 적이 없는데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날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동네 총각에게 프로포즈 받았던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와 처음에 이웃으로 만나 나이 차이는 많지만 연인처럼 지내고 있으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할머니 만나고 다닐 거냐고요? 내 몸과 마음을 꽉 채워주는 할머니와 아직은 헤어질 마음이 없습니다. 딸이 성인이 되어 재혼하라고 하면 그때나 생각해 보려고요.